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이른 더위를 쫓아내는 오늘의 비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었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봉 감독은 앞서 설국열차와 옥자를 찍으면서 미국식 조합 규정에 따라 찍는 걸 배웠다며 오히려 표준근로계약에 맞춰 영화를 찍는 게 편했다고도 했습니다. 표준 시간을 맞추기 위해 콘티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카메라 동선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폭염에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CG를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영화보다 우선이었기에 칸이 인정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만에 들려온 이 낭보가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제작 수준을 한 걸음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주도 비 옵니까? 아침에는 비가 좀 많이 오더니 지금은 그쳤어요. 아, 지금은 그쳐요. 그럼 네. 쨍이에요? 네? 쨍이에요? 쨍하지는 않아요? 서울도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흐린데요. 자, 이번 주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나요? 장바구니 물가로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이 1년 내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콩나물이 이번 주 제철 농산물인데요. 콩나물은 딱 2줌 정도면요. 이 하루 비타민C 필요량이 모두 충족될 정도로 이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네. 또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 우리 몸의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좀 도움을 주니까 숙취 해소에는 사실 콩나물만한 게 없죠. 네, 근데 이 콩나물은 이제 어떻게 고르시는지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껍질이 얇고 깨끗한 상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줄기 부분이 너무 통통하거나 잔뿌리가 아예 없으면 이 콩나물은 오히려 성장촉진제를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콩머리가 파랗다는 거는 햇빛에 많이 노출된 콩나물로 이건 오히려 독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주식 정보보다요. 대리님이 전해주는 이런 정보가 훨씬 유용한 것 같아요. 아, 저만 모르는 정보였을까요? 오늘 콩나물 잘 고르는 법 알려주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장바구니 물가 알아볼게요. 이번 주 어떤 품목이 비교적 저렴해질까요? 이번 주는 과일 중에서 참외가 좀 저렴해지겠습니다. 이 날이 좋아지면서 참외는 출하물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형성된 가격을 좀 보시면 평년 대비 한 5% 정도 하락한 가격이고요. 또 요즘 주위에 이 왜 수박과 멜론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저도 좀 사 먹어보니까 올해 당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이렇게 참외랑 비슷한 제철 과일인 수박과 멜론이 시장에 슬슬 나오면서 이 소비가 참외에서 다른 과일로 좀 많이 분산이 되고 있고요. 또 출하 물량은 늘고 소비는 오히려 분산되고 해서 이제 이번 주는 참외 가격이 오히려 내림세 보일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미나리 가격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네네. 주도 저렴해지나요? 네, 미나리가 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내림세인데요.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 이후로는 지금 주산지인 경기도 이천 시흥에서 출하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올해 미나리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한 17.8% 정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주 가격까지 해서 이제 이번 달 미나리 평균가가 키로당 6,060원이에요. 근데 이제 2017년도와 2018년도 5월달 평균 가격이 4,100원 정도니까 사실 올해가 좀 특히 비싸긴 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높은 가격이 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제철 분나물로 소비가 분산이 되면서요. 이번 주 미나리 가격은 키로당 5,600원에서 여기서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번 주 조금 비싸지는 품목이 있다면요?
이번 주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바로 깐마늘과 배추가 있어요. 이 올해 햇마늘 작황은 사실 좀 양호한 편이거든요. 특히 전남 지역 쪽에서 햇마늘 출하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마늘 소비 촉진을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에서 꾸준히 할인 행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가 좀 늘면서 다시 하락하기 전 마늘 제 가격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으로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배추 역시 오름세 보일 텐데요. 이 저장 배추 출하 물량은 좀 꾸준한 편인데 노지에서 나오는 이 봄배추 재배 면적 감소로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 내 물동량이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요. 그 영향으로 가격은 오름세 보일 예정입니다. 네, 오르고 내리는 품목 골고루 알아봤고요. 끝으로 최근 이슈되고 있는 품목 있다면 한번 짚어주세요. 네, 요즘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이슈가 되고 있는 품목이 바로 양파인데요. 네.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된 이유가 지금 조생종 햇양파 공급량이 늘어나서 그래요. 근데 또 조만간 출하되는 중만생종 양파 역시 이제 올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양파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질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 양파 경락 가격을 보시면요. 4월 초까지만 해도 키로당 1,000원을 넘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락 가격이 이제 산지에서 농산물을 도매 시장으로 들여오면은 거기서 경매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이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을 경락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락 가격이 4월 초 이후에 점점 800원대, 700원대 계속 가격이 낮아지면서 아이고, 네네. 5월 중순에는 심지어 이 키로당 44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도매 가격 역시 4월 평균 20kg당 17,880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 지난주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5월 달에 13,790원 정도더라고요. 이게 한 23% 정도 하락한 수치인데요. 근데 반면에 이 소매 가격은 가격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네. 양파가 워낙 저장성이 좀 뛰어난 품목이다 보니까 그 특성이 반영이 돼서 소매 가격만 좀 소폭으로만 변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매 가격은 지금 양파가 1kg당 1,800원에서 1,900원 요 가격선에서만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경제에서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전해드렸죠.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가 인가 후 2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이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걸까요? 이런 와중에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도전에 나섰던 두 군데가 모두 금융당국의 예비 인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조선비즈 금융팀 연지영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개념 설명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로 기존에 이제 뭐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모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은행, 그걸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은행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점포는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뭐 고객센터 같은 뭐 한두 곳 정도 있는 정도고요. 대표적인 인터넷 은행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렇게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저도 합니다. 이게 제가 한다는 얘기는 진짜 쉽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간편하고 쉽고 그리고 예전에는 누구한테 돈 꾸면 갚을 때 너무 귀찮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냥 한 번에 해서 할 수 있고 굉장히 쉽던데 제가 앞에 인터넷 뱅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성급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가입자들의 유입 속도를 보다 보면 굉장히 빨리 유입이 됐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나중에 해외 금융사 회장들이 봤을 때도 와, 이건 정말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례고 이건 국내에 있는 뭐 금융지주 회장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뱅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두 군데가 인가 허가를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요. 그 두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그 키움증권이 이끄는 뱅크 컨소시엄이랑요.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은 정말 잘 아는데 그 송금을 굉장히 간편하게 하는 토스를 가지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끄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두 곳입니다. 그럼 이 컨소시엄이라는 게 그러니까 키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함께 팀을 이룬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키움뱅크 같은 경우는 뭐 SKT 같은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해서 28곳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군데 모두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이게 모두들 예상 밖이라는 반응인데 기자님도 놀라셨어요? 네, 전 현장에 그 브리핑 장소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다들 다 하고서 이제 탄성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보통 기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사를 써놓잖아요. 네,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써놨었어요? 대부분 네. 기자들이? 저 같은 경우도 뭐 두 곳 다 허용, 그다음에 한 곳 한 곳 이렇게 허용 모두 다 시나리오들로 써놨는데 네. 두 곳 다 허용이 안 됐다 그래서 아우 이제부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거기 있는 대부분 기자들도 그랬고. 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두 곳 정도는 인가를 주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네. 심지어 최종고 금융위원장도 본인도 오전에 보고를 받고 당혹스러웠다라고 네. 얘기했다던데 그 현장에 금융위원장이 있었죠? 네, 브리핑을 하는 분이 원래는 이제 담당 국장이 하기로 했다가 금융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그때부터 했는데 쌓였군요. 네,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두 군데 다 안 된 겁니까? 일단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혁신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주 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들 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주주들이 계속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이제 납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데에서 이제 의구심이 매우 많았다. 이렇게 매우 많았다. 네, 얘기가 나왔고요. 그 키움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키움증권이라는 그 기존에 금융사가 있는 거고 뭐 SKT 같은 ICT 사업자도 29%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 사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혁신성에 좀 문제제기가 있었군요. 네, 안정적이지만 이게 과연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기존 증권사가 은행 라이센스 하나 더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서 좀 두 곳 다 그 기존의 문제로 사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기존에도 지적됐던 문제인데 그 부분을 그 외부평가위원회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움뱅크는 이제 혁신성이 조금 부족하다. 안정성은 있지만 자본력은 있지만 네. 토스뱅크는 반면에 이제 자본력 자체가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둘 다 떨어진 건데 이게 무슨 심사위원들도 있고 기준이 있나 봐요. 그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이 예비인가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민간 전문가 7명을 외부평가위원회로 이렇게 꾸렸습니다. 금감원이 이걸 꾸리는데 이제 관여를 했고요. 금융, 법률, 소비자, 뭐 핀테크, 뭐 회계, 정보기술 보안, 뭐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서류 심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로부터 프레젠테이션 심사도 받고요. 궁금한 거는 질문 응답도 받고요. 했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감원도 이 의견을 그대로 수긍을 했고요. 금융위도 이 외평위와 금감원의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기준 대점도 있었습니다. 뭐 사업 계획의 혁신성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안정성이 한 중요하죠. 200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 소비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150점 정도. 그다음에 자본금 조달 방안이라던가 주주 구성 계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금융사가 갖춰야 할 기반들을 잘 갖출 수 있는지 각 100점씩으로 해서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와, 미스코리아 되기보다 더 힘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금융과 기술의 합작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마 이 외부평가위원회가 아주 공정한 심사를 통해 거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기존에 영업 중인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현재 처한 문제가 이번 심사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예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 같은 경우에 그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금융사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 나쁜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금융사다 보니까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뭐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 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없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그 KT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례가 있습니다. 아하. 네, 카카오뱅크는 마찬가지인데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융위는 지금 이런 고발건이 있는데 명백히 인터넷은행법에 위반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가 없다. 제대로 법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건 자본금을 누가 댈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대주주도 아닌데 자본금을 막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자본금이 있어야 대출도 내주고 또 예금도 다시 또 받고 또 은행의 대출도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누가 과연 자본금을 확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주주들끼리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은행들도 이제 은행의 요건, 그러니까 이 적격성 문제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새로운 진입을 더 늘리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졌겠네요. 금융당국에서는 아무래도. 네, 어제 그 브리핑 얘기를 따르면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의 실적을 직접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속적인 자본금 납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반영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이번에 떨어진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한번 떨어져도? 네,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3분기쯤에 이제 신청을 받고 늦어도 4분기까지는 인가를 내주겠다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내줄 생각은 없고.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해와라.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기존의 은행들의 문제들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좀 적당한 시점을 보겠다는 의지겠네요. 네, 일단은 너무 늦어지면 또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요. 올해 안으로는 이제 이야기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뭐 토스뱅크나 키움뱅크는 부족한 점을 조금 보완해 오면 네. 또 다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뭐 이런 게 금융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핀테크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어요? 그걸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상 좀 해주세요. 저는 아예 이쪽에 지식이 없으니까 상상조차를 못하겠어요. 밑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쪽으로 많이들 갈 것 같아요. 요즘에 물론 이자가 좀 싸고 아니면 또 예금금리 좀 높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카카오뱅크가 지금 히트를 친 상품이 26주 적금이나 뭐 모임 통장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어프로치를 좀 한 상황이에요. 가볍게, 네, 캐주얼하게. 네, 뭐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내는 거 힘드니까 뭐 처음엔 10,000원, 둘째 날엔 20,000원, 그리고 30,000원 이런 식으로 26주 동안 적금을 넣자 뭐 이런 상상도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핀테크를 이용한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한 굉장히 재밌는 상품들, 뻔뻔한 상품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담당자들이랑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요새 뭐 이제 BTS라거나 엑소라거나 그런 이제 글로벌 아이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팬들을 위한 어떤 예금 상품, 적금 상품을 만들어서 뭐 개처럼 뭐 콘서트를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할 때 뭐 금리를 준다든지 뭐 야구 적금의 응용인 거죠. 뭐 그렇든지 아니면 그런 아이돌의 광고 모델로 지금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BTS를 광고 모델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뭐 굿즈 상품이라든지 그런 걸 기념품으로 주는 것. 뭐 이런 식으로도 가벼운 혁신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융합이라는 게 아직 융합과 혁신이라는 게 아직 방향이 완전히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실무적으로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뱅크가 기술과 은행을 접목해서 어떻게 재미있는 사업을 펼칠지는 저도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기술을 재미있게 응용하는 건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결국 사람의 창의성이 이 기술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느냐의 관건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금융이라는 이 안에는 안정성과 윤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핀테크를 생각할 때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없을까요? 그 사실 그렇다 보니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26일인가요? 이거 규제를 조금 완화해줘야 된다. 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위법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크게 리스크하지 않다면 이거는 허용해줘야 인터넷 은행이 좀 더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의 입법이 있었는데요. 적정점을 찾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고요. 네. 이 금융이 한번 사고 나면 결국 피해보는 건 서민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기술의 발전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요. 조선피즈 금융팀 연지은 기자와 함께 인터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